그리고 또 하나는 이완규 이 전 법제처장이 최후 변론할 때도요. 모든 책임은 중대장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법정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엄청 뻔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병특검이 왜 중계방송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저 이거 중계방송 항소시면 좀 그 해병특검도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계방송 그러니까 법정 중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해야지만이 이 뻔뻔한 걸 국민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새빨간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지휘를 하지 않았는데 밑에서 알아서 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본인의 지휘 때문에 그 사고가 결국 난 것인데. 그렇죠. 본인이 지휘권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합참 단편 명령에 따라서 예. 합참의장이 지금부터 육군 54단장에게 지휘권이 이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그 물에 들어가라는 직접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법정에서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자체를 가면 네. 무슨 일만 해야 되냐면 먹고 자고 장비 갖추고 이런 것만 군수 지원이나 행정 지원만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단편 명령 위반이라는 것은 임성근 사장이 지휘권이 발동이 돼서 거기에 지시를 하고 그리고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명령 위반이라고 하면 그 상부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재난 지역이니까 네. 재난 지역 선포를 함에 따라서 그 재난이 선포되면 동원되는 군대가 있어요. 그 지역은 육군 54단 주둔지입니다. 네. 그것을 포항에 있는 해병 1사단은 지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을 꿔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임성근 사단장은 병력을 꿔줬기 때문에 빌려줬기 때문에 지휘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지휘권은 육군 54단장에게 있고 그 위에 이 작전 사령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합참의 단편 명령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위반했다는 것이죠. 예. 단편 명령은 정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명령 체계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문서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군의 일괄로 적용되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규칙이 아니라 명령권을 발동하면 예. 그게 소대장까지 그 지휘 체계에서 그 명령이 다 내려가게 되어 예, 있어요. 예.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이 있듯이 예. 거기에는 육군 전술 체계가 있고 합참 전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합참의 지휘 명령이 말단 소대장 단말기까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스타워즈 보면 예, 예. 그 병력이 움직일 때 명령이 내려와서 딱딱 움직이잖아요. 로봇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없이는 우리 군은 병력 이동이 불가능해요. 합참의장의 병력 이동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건 반란군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날 국회에 병력이 들어온 것도 예, 예. 계엄 때 합참의장의 병력 이동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군이에요. 단편 명령 위반이다. 명령 위반이기도 하고 반란이죠. 반란이다. 반란이죠.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내란 사건에 이런 혐의가 들어가서 재판 안에 있습니까? 뭐 요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란으로 기소됐기 예,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 거는 제가 공소장을 아직 못 봤기 예,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수건 상병 지금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부모님들은 힘드시죠. 되게 힘드시고 힘든 정도가 그냥 견뎌낼 정도입니까? 아버님, 어머님 견디기 어려우세요. 예. 어려워하고 아버님 같은 경우 더 좀 어머니보다 더 많이 힘드시거든요. 소방공무원 하시고 네네네. 뭐 네. 저는 이제 청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뭐 좀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매주 그 대전 현충원을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가세요. 그 얘기 듣고 외동아들이니까 30대 그리고 후반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시험관 시험관 아기로 네. 이제 그거 판결문에 다 썼어요. 재판장이 그 서사를 썼어요. 보통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썼다는 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재판장은 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도 뭐 지역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 네네네네. 아버지는 이제 정년을 하시고 매주 이렇게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직장 다니는 걸로 알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전현충원에 매주 아들을 찾아. 제가 그 대전 현충원을 이제 자주 가요. 서울 현충원이랑.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지원했던 사건들의 네. 그 희생자. 고인들이 예, 예. 거기 있으니까 가면은 그 한 2시간 있다 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 들려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낙골당도 갔다가 묘지가 다 뚝뚝 떨어져 예.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오해란 대위라고 있어요. 예. 예전에 15사단에서 성추행으로 자살한 예. 여군이 있는데 그 오해란 대위 묘가 최상병 묘 저 안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부터 채워서 이렇게 예, 바깥으로 이제 묘를 쓰니까는요. 그 다른 유족들하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수근이 묘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그때 예. 한참 막 윤석열 정부가 있을 때 네.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뭐 억울한 죽음과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 부모의 마음을 이제 우리도 알아야 하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군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아야 새롭게 입대하는 장병들을 이제 지키는 것도 사실 우리 국가나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병사들이나 뭐 장교나 부사관이 군에서 죽으면 그 현충 순직이냐 아니냐 결정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충을 들어가면 이제 그걸 예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등급을 또 매겨요. 네. 그래서 그 1형, 2형, 3형, 순직 1형, 2형, 3형으로 나누거든요. 물론 저가 이제 그 이번에 국방부에 이제 내란 극복 특위 들어가서 이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이 3등급을 합쳐서 1, 2등급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등급을 받으면요. 유공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유공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군 복무 중 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국가가 그 데려갈 때는 국가의 자식, 죽으면 남의 자식 네. 이 프레임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 방에 이제 뭐 훈장, 유공자 이런 걸 다 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발할까봐.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유가족들도 많다. 그러니까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그 유가족 그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 동행 지원팀이 있어요. 유가족 지원하는. 그럼 기일마다 저희 팀장님이 기일을 찾아가세요. 그 팀이라고 하는 데는 군인권센터 동행 지원 팀이 있어요. 그거는 민간에서 할 게 국가가 오히려 그런 걸 좀 지원해 줘야 돼요. 국가는 그냥 현충원에 안장하는 모셨다.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관리해 준다. 예. 요게 이제 끝이고 그 많은 기회를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예, 국가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군인권센터가 지원했던 사건 또는 군인권센터가 유가족들 이제 트라우마 극복하기 위한 그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일날 매년 그 우리 팀장님이 그 묘를 찾아가서 기리고 그걸 SNS에 올리고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깥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군에 가서 군복무 중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거나 또 그 유가족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확실히 다른 특성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이런 것들이 동반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면 장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니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다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일례로 뭐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던가, 네. 식구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가족이 뭐
뭐 명제로 모이면 웃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니 저거는 속도 없지. 지 자식 먼저 앞세워놓고 저기 뭐 밥이 예. 넘어가 웃어 뭐 이런 게 있고 또 계속 울기만 하면 아니 애가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으면 좀 너도 추리고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만 좀 울어라. 꼴보기 싫다. 예. 이러면서 친인척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죽음, 그러니까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거의 파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국가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유족들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치유를 하고 어쨌든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요. 그러면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여행을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싱잉볼 같은 것도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들끼리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흉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식 얘기를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세요. 그 처지가 이제 비슷한 사람 똑같으니까 예. 집에서는 명절날 모이면 아들 얘기하는 게 딸 얘기하는 게 금기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웃어도 누가 뭐라 안 그러고 예. 울어도 뭐라 안 그러고 자기 자식 얘기를 계속해도 다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이면 힐링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또 일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힘든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제 최수원 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뭔가 군 인권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거나 지금 이재명 정부 당연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주권 정부에 뭐 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그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병사들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네.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선은 계속 되어 오죠. 예. 하지만 군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군은 폐쇄성을 이제 안보나 보안의 이유로 모든 걸 기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폐쇄성 극복은 아직 좀 요원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개혁은 계속 과제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설립 때부터 얘기했던 핸드폰을 줘야 된다라는 예. 얘기는 실행이 됐죠. 예. 그리고 영창, 그러니까 판사의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장 폐지시켰고요. 네. 그리고 월급 좀 현실화하자.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됐던 건데 저희가 월급 정상화를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약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병사 월급이 현실화가 됐죠. 그런 것들은 진일보한 것들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통제 일변도에 군대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게 통제된 공간이 잘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죠.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스픽스 애청해 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는 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